이게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 한번 해달라는 거죠. 그 사과해주면 우리는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부정, 핵심적인 말로 말하면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일국가 이체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중지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자꾸만 다른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동안 저희가 왜 정광훈 목사가 보수 유튜버들과 달리 왜 아무 말이 없지? 그 위중해졌나? 이런 이제 추론들이 돈다고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쾌차를 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들으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보수 유튜브들하고 전화 연결할 때는 간혹 기침도 하고 좀 쇳소리가 나는 또 목소리도 기저질환도 들었잖아요.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좀 기자회견하는 목소리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의술이 살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좀 병세가 호전이 돼서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고요. 바로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이동을 해서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가와 헌법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대통령이 사과하면 우리 집회도 이제 그만둘 텐데 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떠나라.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교회를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하고 있고 코로나 확산을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전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하던 그런 주장들을 똑같이 오늘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모습은 불과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들어갈 때 모습과는 달라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마스크하고 정광훈 목사는 거의 불가분의 관계였죠. 마이크 벗어던지고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내리고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퇴원하고 바로 이동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걸려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구나 이렇게 깨달은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확진 받아서 병원으로 가면서 턱에 내리면서 턱스크라고 그러잖아요. 턱에 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 그게 국민들한테 많은 공분을 자아냈어요. 확진된 사람이 저렇게까지 방역을 소홀히 하나.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12일 날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확진을 받았거든요. 17일 날 정광훈 목사가 받았잖아요. 그 5박 6일간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어요. 그럼 광화문 집회도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 비난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교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순교는 종교적인 박해나 종교적인 자유 이런 거 있을 때 순교하는 거잖아요. 박해 받았을 때.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는 종교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종교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나라잖아요. 근데 순교를 정치와 종교를 좀 뒤죽박죽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정광훈 목사 저는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중 하나다. 다 틀린 말이죠. 선지자는 미래의 앞을 좀 내다보는. 선지자는 하느님 계시 받아서 옮기는 모세 같은 사람이 선지자죠. 그리고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치가 사회운동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떠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꾸 종교의원의 탈을 쓰고 종교의원의 간판을 갖고 저런 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순교하겠다는 언급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시 요약하면 국가 부정,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한 달 안에 한 달 뒤에 자신은 이제 순교할 것이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다.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은 이런 각오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요구하는 게 건국절,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을 좀 하자. 그리고 과거에 계속 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그건 이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16일 만에 퇴원하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행동을 예.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이게 코로나랑 무슨 거부감, 관계가 있어요? 네. 고려연방제 얘기랑 이게 무슨 건국절 얘기가 왜 이 시점에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리되지 않은 예. 모든 논리들을 갖다 붙이니까 예. 이렇게 스스로 이제 논리가 충돌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예. 하고 있죠. 이 당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는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극우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예. 대통령이 뭐 간첩이다, 북한을 지금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는 지금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본인은 목회자거든요, 목사거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 주장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 대한민국의 전체 개신교를 욕먹게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순교자라고까지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예. 순교자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예. 박해받고 탄압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이 신분 상태가 보석이 받아들여진 그런 상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보석 조건을 다 어기고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하면 결국 이제 보석이 취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행동은 정말로 중단이 돼야 되고요.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분을 앞으로 이단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예. 있거든요. 본인이 소속한 교단에서는 이미 제명을 당했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결국 이제 사회의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인데 우리 사회로부터 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계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계에서 최악의 가장 심각한 멍해를 씌우는 게 적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오히려 해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이고요. 어쨌든 간에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사과하라. 그러지 않으면 자신은 몸을 던지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최무 기자,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본인은 순교 얘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언급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예.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 이 얘기가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청와대는 물었는데요. 그걸 또 묻는 기자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에서 방역 협력은 고사하고 지금 음모론만 터뜨리면서 회방한 결과로 지금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선량한 예. 국민들 가게 문 닫고 울고 있거나 한숨 쉬고 있다. 이웃 목사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라면서 정광훈 씨는 반성은 여기 정광훈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목사가 아니라 정광훈 씨는 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도리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를 했다. 그 예. 말을 환기하겠다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석을 취소해서 다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올 법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오늘 기자회견, 퇴원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할 거다라는 예고가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퇴원한 거면 빨리 다시 보석 허가해 준 걸 취소하고 이제 잡아드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직접 먼저 보시죠. 네. 네,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예. 백혜련 의원이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예.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도 보석 취소를 미뤄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조금 전 말씀드린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정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건 확실하죠? 지금 구체적인 그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그 신문길 지정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정광훈의 보석 조건은 위법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명백한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경찰에서요, 이 법원에다가 보석 허가한 걸 취소해줘야 한다라는 청구를 한 게 지난 16일이에요. 이미 지난 16일인데 16일에 그 무렵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 보석 취소를 허가할지 말지를 신문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못 잡고 지금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원해서 왔으니까 빨리 그때 못한 절차를 진행을 해서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보석을 허가해줬을 때 모든 집회에 참여를 불허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반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조금 절차를 서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석 취소를 검찰이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곧 법원이 그 여부를 이제 판결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은 안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까지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법원에서도 법원 행정처장도 조금 전에 이제 곧 신문기일을 잡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신문기일만 잡히면 이 청구된 거를 이제 보석 허가해줄지 취소할지를 심사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만약에 보석이 취소된다고 하면 지금 정광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고발을 했고요.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사를 했고 그 중대본도 지금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지금 고소고발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 이후에 고소고발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순교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되려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시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렇죠. 한 달 내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나 죽기 싫으니까 빨리 구속시켜달라 이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 소리로 들었는데요. 어차피 구속은 지금 제가 보기엔 기정사실화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보석할 때 그 조건이 그 집회 이런 걸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 9월 17일부터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회견만 7번 하고 광화문에 가서는 또 연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석 허가 그거는 당연히 취소되고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광훈 씨의 저는 죄는 3개라고 봐요. 하나는 신을 가벼이 여겼어요. 하느님도 나 앞에서 까불면 죽여 뭐 신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사법 체계가 처벌할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을 가벼이 여겼어요. 보석 그 조건에 허가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더 활동을 많이 한 거 이거는 법 위반이죠. 세 번째는 생명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조치를 하지 않고 마스크도 대충 쓰고 많이 뭐 활동하고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가지를 가볍게 여긴 거 그거는 뭐 실정법이건 아니건 그거는 저는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발언한 것 중에 스스로 기독교 교리의 정면을 위배되는 게요. 본인이 한 달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순교라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타살을 당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목사인데
한 달 안에 사과 안 하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거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타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스스로 기독교의 예. 정면의 교리에 위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이런 행동은 좀 빨리 중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빼고 정강훈 씨라고 했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의 시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16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와서 하는 첫 얘기는 미안하다,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말이 돼야 될 텐데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물론 이제 언급은 좀 있었어요. 광화문 집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의 모든 이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언급은 있었지만 지금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이 55억 정도의 소송을 걸 것이고 또 주변 상인들,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예.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우리들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강훈 목사는 이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따로 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지금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집단 소송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이에 예.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체에서 이 사랑 상인들을 선동을 해서 예. 사랑제일교회를 못 잇도록 하는 불이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가 사람들이 뭐 저희도 뭐 취재를 했지만 예. 어쨌든 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로 장사가 안 된다 하소연 분들이 참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거기다가 가게문 앞에 사랑제일교회가 뉴스에 안 나올 때까지 가게문을 닫겠다라는 예. 그런 그 상인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예. 그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이 상인분들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예.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언론 보도들이라든지 뉴스를 보시면 명백하게 아마 정강훈 목사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한 단체, 그러니까 이제 평화남을 말할 텐데요. 예, 여기가 주도해서 이제 주변 상인들을 꿰어서 자신들 교회를 상대로 이제 집단 소송을 벌인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정말 꼬임에 넘어간 것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바라보는 세상과 일반 시민들 또 주변의 상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에요.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법을 놓고서도요. 예. 어쨌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쪽은 이게 맞다고 하는 어쨌든 자의적인 해석에 예. 의해서 주장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방역대책팀장인데요. 이 오히려 정은경 본부장을 고발한다. 이것은 정말 거센 여론의 역풍을 가져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근 본부장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방역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 올해 초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왔던 게 바로 정경 본부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은 역학조사 거부한 적도 없고 예. 방역 활동 방해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고 하느냐. 예. 정경 본부장을 고발하겠다. 이 자체로도 이분들을 동조할 예. 이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순교가 아니라 지금 55억의 이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집단 소송 거는 거, 손해배상 소송 이거 걱정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상당히 그거는 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영업 피해 본 것도 있고 정광훈 목사 때문에 본 예. 것도 있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뭐 모르겠지만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입증하기 해요. 쉽지 예. 않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가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또 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상권이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재개발, 재건축 그 장위동 있는데 교회 인근에서도 많은 마찰이 있는데 예. 정광훈 목사는 그게 뭐 자기 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좀 빚어질 예. 거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정광 목사라고 하기는 것보다 정광훈 씨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씨라고 정광훈 하죠. 씨도 자신의 그 앞으로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막연히 탄압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 기도만 열심히 하면 코로나 낫는다. 이런 얘기도 혹세무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부터 좀 많은 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 뭐 또 교회 전 재산 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몰수당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기자, 근데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좀 우리가 늘 보았던 거와는 좀 달랐다면서요? 예,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이요. 예. 그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장의 모습. 예. 보통은 이제 기자들이 기자회견 앞에 딱 가서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저 뒤쪽으로 배치되고 보수 유튜버들이 맨 앞줄에 딱 진을 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부 부정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은 아예 출입도 금지당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낯설어요. 우리 일반 기자들한테는. 네, 뭐 그럴 예. 수도 있는데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기자들에게만 자신들의 예.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를 이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지금 뭐 YTN이라든지 뭐 예. 일부 매체들 뭐 정광훈 목사의 뭐 개인 정보에 준하는 건강 상태를 보도했다라면서 지금 뭐 고소 고발전도 지금 예.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감염 상태를 보도한 일부 언론 출입을 막았다고 저기 예. 나와 있잖아요. 저런 이제 상황도 보여주면서 대신에 자신들의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전달해주는 보수 유튜버들에게는 예.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뭔가 앞자리를 내주고 하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외신들을 상대로 굉장히 친절하게 강현재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약간의 보수적 성향인 외국 단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한국의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그러면서 우려 섞인 뭐 이렇게 탄원서라든지 이런 걸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외신에 상당히 기대는 것 같아요. 근데 외신은 우리 국내 현실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광훈 목사는 돌아가고 예. 나머지 옆에 있던 이제 변호인단에서 외신을 상대로 뭐 질의응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한국 정부가 종교 탄압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광훈 목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외신들한테 다시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우리 정부와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우리 정부에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이라든지 이런 집회 소식들을 많이 전한 바가 있거든요. 뭐 예. 특히 원고 BBC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관심이 아마 본인들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렇기 예. 때문에 따로 외신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겁니다. 예. 국내에서 취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언론 보도를 보고 외신 기자들이 아마 기사를 작성할 텐데 조금 다른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썼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일방의 얘기만 듣고 썼다가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오보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어제 이제 사랑제일교회까지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고,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럴 위험이 높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예.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가 총 11명이 확진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 목사 아내와 그리고 이제 60대 여성이 있는데요. 예. 이 목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 15일에 이 교회가 하필 또 인천에 분원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거기서 기도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기도 모임, 인천에 있는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이게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5일 날 광화문 집회 간 게 아니라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예, 참석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대전 뜻이군요. 교회 예. 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원에 가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을 한 건데 여기서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나는 기도회 간 적 없다. 인천 기도회 예. 간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나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예. 이야기한 거예요. 방역 당국에서 봤을 때 지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기 때문에 목사 아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교회도 요주의 대상이 되고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조금 더 예.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혼 사실 자체를 숨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교회 자체는 방역망에서 아예 빠져나가게 된 거죠. 예. 심지어 목사 역시도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대면 예배를 지속을 했고요. 본인도 이제 막 오한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어쨌든 아내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내가 확진 판정 받았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거나 뭔가 좀 더 예. 대면 예배를 줄이거나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 교인 중에 한 명도 이제 이 교인이 먼저인지 목사 아내가 먼저인지는 지금 불투명한데 어쨌든 교인 역시도 21일에 확진을 받았는데요. 교회를 내가 안 다닌다라고 역학조사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확진자 명단에 아예 포함이 처음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GPS라든지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 아내와 이 여성만 제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목사 아내라는 사실을 말했으면 조금 예.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미 11명이나 확진이 됐고요. 14명이요. 예. 14명으로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14명으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난 상태고 게다가 인천에 있는 분원 거기까지 합치면 지금 뭐 17명, 2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 이 교회로 인해서 파생된 집단 감염 확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내는 교회를 다녀온 사실, 기도회를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그 남편인 목사는 여러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정부가 하지 말라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많은 신도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또 3단계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급이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은 결국은 예.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 이 방역 예. 체계를 지키는데 모두가 앞장을 서야 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예. 솔선수범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교회, 예.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앞장을 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현실적으로 지금 2차 재확산의 상당 부분이 교회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 예. 교회 목사님들 좀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소개했던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이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예.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오히려 본인들이 감염의 매개체가 돼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심지어 목사의 사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알면서도 예. 대면 예배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글이 워낙 좋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할 정도인데 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마스크 착용은 잠잠하라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걸 얘기한다. 그리고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얘기다. 예. 라는 이분의 말씀이 워낙 공감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유를 했는데 예.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좀 이런 자세를 교회 목사님들이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도 집회 다녀온 사실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청주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가 이 고령의 시어머니를 또 감염시키는 그런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어제 저희들이 지금 방금 이제 다른 좋은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산 천안이죠. 천안에서도 이 목사가 스스로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정반대로 야, 코로나 걸리면 뭐 죽는 거지.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바로 광주의 한 교회 목사가 예. 지난 7월 5일 날 설교를 하면서 한 발언인데요. 예.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는 거지 뭐가 무섭냐. 하나님은 환난 때만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예. 누군가 나한테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릴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아니 자신 없다. 예배드리다 걸려도 괜찮다. 예.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설교를 했던 지난 7월이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한창 확산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던 예. 그때였고요. 또 그 7월 말에는 부산에서 온 교인들하고 뭐 2박 3일 행사도 진행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먼저 3단계 준하는 집합금지 예. 확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천국 못 갈 거예요 아마. 하느님도 코로나19 걱정돼서 오지 못하게 하겠죠 당연히. 예,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대 완치자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가 됐지만 그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글도 지금 인터넷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벼이 봐서는 안 되고요. 죽으면 뭐 어때?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믿는 것도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이 자가격리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참석한 이유로. 그런데 잘 안 지키나 보죠? 그렇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집회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하고 접촉을 예. 해서 8월 27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인천 연수구가 이제 지난달 20일 날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고서 전 민경욱 의원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연락도 예. 안 닿았고요. 그래서 22일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자택도 없었던 거죠. 예. 때문에 연수구가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격리 수칙을 어겼다면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번이나 음성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강요죄로 보건당국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럼에도 연수구는 자가격리 첫날에 음성이었다가 마지막 날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음성 판정을 받아도 고위험군은 격리 대상이다. 이렇게 반박을 예. 했습니다. 2주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음성 판정을 받고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대외 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